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무조건 나부터 생각할 것. 진짜로 이럴 수 있을까요? 내용이랑은 상관없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누군가가 저렇게 말해주면 좋긴 해요. 무조건 너부터 생각해. 그쵸? 지은이 후지노 토모야, 옮기니 곽현아,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지은이에 대한 소개글로 대신해 볼게요. 이후 본문 듣고요. 클로징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수 있는 본문 내용이 좀 짧습니다. 내용이 금방 끝나버리면 주무시다가 금세 깨실까 싶어 본문 내용만 한 번 더 반복하고 클로징으로 넘어갈게요. 지은이 후지노 토모야, 신경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강한 일본에서 정신과 의사의 이미지를 따뜻하고 친근하게 바꾸며 병원 문턱을 낮춘 1991년생 정신과 의사. 3살 때 고열 증상이 나타났지만 감기인 줄 알았다가 이후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받았다. 4살 때 심장에 생긴 후유증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금지당했고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축구도 그만두어야 했다. 중학생 시절 자신의 질병에 대해 처음 자세히 설명해준 의사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 남들과 비교하고 우울해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 의사이자 환자이기도 한 저자는 누구보다 아픈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보듬을 줄 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세상에는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일 잘 못하는 사람이 야근하는 건 당연하지. 야근을 못하겠다고 하면 오늘 아침이라도 일찍 와서 일해. 라고 말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집안일을 똑바로 하는 게 당신 역할이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요리나 청소를 대충 하면 안 되지. 제대로 좀 하라고. 라고 말하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자고 식사를 하고 인생을 즐길 시간도 필요합니다. 집안일이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날까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야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내 잘못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노력합니다. 착하고 성실할수록 사는 게 힘들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잘 못한다는 게 상사로부터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곤할 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게 배우자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아닙니다. 일을 잘 못해도 집안일이 능숙하지 않아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소중하게 여겨질 가치와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 스스로 더욱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상황에 쫓겨 좁아진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서 이동을 요청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는 등 필요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도 그건 아니야 라며
집안일을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전제품을 사거나 대화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격이 싼 물건이나 막 쓰기 시작한 물건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나부터 내 가치를 낮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쉽게 수락하지 말자. 이상한 점을 인지하면 의견을 말하자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 가치를 존중하는 행복을 반복하다 보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사면 기쁘겠죠. 그러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까지 호감을 사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좋은 사람일수록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꾸며내거나 억지로 웃어 보이거나 가기 싫은 식사나 회식에도 참석하곤 하죠. 하지만 그러한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애쓰는 사람.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가면을 계속 쓰다 보면 정말로 자신을 싫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모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잘못됐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라,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거든요. 따돌림을 당했던 아이에게 너를 따돌렸던 아이와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는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는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부디 모두와 잘 지내라 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모임에서 어떤 특정 사람과만 거리를 두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 친구 엄마 모임에서 딱 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 사람과만 거리를 두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모임에서 아예 멀어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처럼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가 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죠. 물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다거나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요리를 한다거나 팔로워에게 좋아요를 받고 싶어서 매일 열심히 피드를 올리는 등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동기부여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는 당사자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거치례로 칭찬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금세 기분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일 잘하네 라고 말하던 상사가 기분이 나쁠 때에는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거나 한때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반응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다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대방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죠.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라거나 핸드폰 답장이 느린 걸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처럼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어쩌면 눈을 보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 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핸드폰 답장이 늦은 것도 일이 바빴기 때문인지도 모르고요.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인정 자체가 상대방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멋대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인정받기를 목표로 삼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면 노력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자 성실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소모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의 고민 상담 전화가 밤 늦게까지 이어져 내일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거나 곤란한 일이 생긴 친척에게 몇백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나만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데 시부모의 간병까지 도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때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사람의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괴로울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 사람의 기대만큼은 보답하고 싶어.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배우자나 아이를 위해서 힘내야지. 존경하는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면 노력할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생각해 놓으면 상황에 휩쓸려 이용당하거나 괴로워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과 베풀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은 사람이 아닌 행동에도 해당합니다. 예컨대 친구의 고민 상담 전화는 밤 10시까지만 받는다거나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 대신 많이 곤란해 보이면 100만 원까지만 준다거나 할 수 있겠죠. 또 야근을 하게 되면 2시간 이내로 하되 그 이상이 되면 상사와 면담을 통해 업무량을 조정한다던가 시부모 간병은 주 2회만 가능하겠다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라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규칙이 있다면 조금씩 조절 능력을 갖게 됩니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애당초 이용당한다라는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단순히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베푼 것일 뿐입니다.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즐거운 범위 안에서만 베풀면 됩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선을 긋는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가? 그에 대한 답은 정말이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휴식 하나만 봐도 쉬고 싶다.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다. 여행 가고 싶다. 집에서 편안히 있고 싶다처럼 다양하죠. 이처럼 평범한 일에서 뭐뭐가 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복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러니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기란 나 자신과 마주하여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노트나 종이 한 장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을 적어 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행복이란 의외로 별거 아닌 일로 느끼기도 하니까요. 예컨대 따뜻한 카페라떼 마시기, 날씨 좋은 날 탁 트인 공원으로 소풍 가기, 말랑말랑한 고양이 발바닥 만지기, 막 건조한 이불 위에 눕기, 좋아하는 공연 보러 가기, 주말에 등산 가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그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었는데 그 일을 할 때 진짜 행복했었지. 요즘 행복하다고 느꼈었던 건 그때였어. 이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과 마주하며 써내려가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해야 한다라는 말에 가려져 있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행복에 좌지우지되어 선명하지 않았던 내 행복의 형태가 점차 뚜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만약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써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의외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해질 겁니다. 하던 일에서 인정받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은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 행복의 형태가 막연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이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세상에는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일 잘 못하는 사람이 야근하는 건 당연하지. 야근을 못하겠다고 하면 오늘 아침이라도 일찍 와서 일해. 라고 말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집안일을 똑바로 하는 게 당신 역할이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요리나 청소를 대충 하면 안 되지. 제대로 좀 하라고. 라고 말하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자고 식사를 하고 인생을 즐길 시간도 필요합니다. 집안일이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날까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야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내 잘못이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노력합니다. 착하고 성실할수록 사는 게 힘들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잘 못한다는 게 상사로부터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곤할 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게 배우자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아닙니다. 일을 잘 못해도 집안일이 능숙하지 않아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소중하게 여겨질 가치와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 스스로 더욱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상황에 쫓겨 좁아진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서 이동을 요청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는 등 필요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도 그건 아니야 라며 집안일을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전제품을 사거나 대화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격이 싼 물건이나 막 쓰기 시작한 물건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나부터 내 가치를 낮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쉽게 수락하지 말자. 이상한 점을 인지하면 의견을 말하자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 가치를 존중하는 행복을 반복하다 보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사면 기쁘겠죠. 그러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까지 호감을 사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좋은 사람일수록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꾸며내거나 억지로 웃어 보이거나 가기 싫은 식사나 회식에도 참석하곤 하죠. 하지만 그러한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애쓰는 사람.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가면을 계속 쓰다 보면 정말로 자신을 싫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모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잘못됐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라,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거든요. 따돌림을 당했던 아이에게 너를 따돌렸던 아이와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는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는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부디 모두와 잘 지내라 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모임에서 어떤 특정 사람과만 거리를 두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 친구 엄마 모임에서 딱 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 사람과만 거리를 두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모임에서 아예 멀어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처럼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가 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죠. 물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다거나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요리를 한다거나 팔로워에게 좋아요를 받고 싶어서 매일 열심히 피드를 올리는 등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동기부여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는 당사자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거치례로 칭찬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금세 기분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일 잘하네 라고 말하던 상사가 기분이 나쁠 때에는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거나 한때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반응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다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대방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죠.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라거나 핸드폰 답장이 느린 걸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처럼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어쩌면 눈을 보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 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핸드폰 답장이 늦은 것도 일이 바빴기 때문인지도 모르고요.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인정 자체가 상대방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멋대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인정받기를 목표로 삼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면 노력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자 성실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소모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의 고민 상담 전화가 밤 늦게까지 이어져 내일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거나 곤란한 일이 생긴 친척에게 몇백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나만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데 시부모의 간병까지 도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때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사람의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괴로울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 사람의 기대만큼은 보답하고 싶어.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배우자나 아이를 위해서 힘내야지. 존경하는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면 노력할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생각해 놓으면 상황에 휩쓸려 이용당하거나 괴로워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과 베풀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은 사람이 아닌 행동에도 해당합니다. 예컨대 친구의 고민 상담 전화는 밤 10시까지만 받는다거나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 대신 많이 곤란해 보이면 100만 원까지만 준다거나 할 수 있겠죠. 또 야근을 하게 되면 2시간 이내로 하되 그 이상이 되면 상사와 면담을 통해 업무량을 조정한다던가 시부모 간병은 주 2회만 가능하겠다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라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규칙이 있다면 조금씩 조절 능력을 갖게 됩니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애당초 이용당한다라는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단순히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베푼 것일 뿐입니다.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즐거운 범위 안에서만 베풀면 됩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선을 긋는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가? 그에 대한 답은 정말이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휴식 하나만 봐도 쉬고 싶다.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다. 여행 가고 싶다.
집에서 편안히 있고 싶다처럼 다양하죠. 이처럼 평범한 일에서 뭐뭐가 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복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러니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기란 나 자신과 마주하여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노트나 종이 한 장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을 적어 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행복이란 의외로 별거 아닌 일로 느끼기도 하니까요. 예컨대 따뜻한 카페라떼 마시기, 날씨 좋은 날 탁 트인 공원으로 소풍 가기, 말랑말랑한 고양이 발바닥 만지기, 막 건조한 이불 위에 눕기, 좋아하는 공연 보러 가기, 주말에 등산 가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그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었는데 그 일을 할 때 진짜 행복했었지. 요즘 행복하다고 느꼈었던 건 그때였어. 이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과 마주하며 써내려가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해야 한다라는 말에 가려져 있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행복에 좌지우지되어 선명하지 않았던 내 행복의 형태가 점차 뚜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만약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써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의외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해질 겁니다. 하던 일에서 인정받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은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 행복의 형태가 막연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이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여정은 곧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그 이전 공동체와 작별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을 때 실은 저는 철저하게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혼자여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 속에서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었죠. 인간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 그거를 부인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실을 인정한 뒤에 저는 새로운 커뮤니티에 속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발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심지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마주했을 때 진짜 낯설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는 거냐?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맞는 거냐? 혹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죠. 저자는 인간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우리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케이, 그 욕구 인정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너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자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죠. 저자는 그 에너지를 누구에게 사용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책은 묻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인정해주기 바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답을 미리 정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답이 나만의 규칙이 되고 그 규칙은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관계에서 선을 긋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책에서는 선을 긋는 게, 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호한 선을 긋는 용기.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점임을 저자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어요. 대신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관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교류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현명한 선긋기의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저는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days of old lang syne? For old lang syne, my dear, for old lang syne, we'll talk a cup of kindness yet for days of old lang syne. And here's a hand, my trusty friend, and just a hand of thine. We'll talk a cup of kindness yet for old lang syne. For old lang syne, my dear, for old lang syne. We'll talk a cup of kindness yet for old lang syne. Should